뉴스 브리핑.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제 한국연합뉴스에 기고문을 냈습니다.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바이든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적시하고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한국 언론에 기고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합뉴스는 사설을 통해 누가 당선된다고 섣불리 예측하고 그에 따라 반응하면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한미 간에는 미중 갈등 격화 속 상호협력 문제,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 방향 등 적지 않은 현안들에서 이견을 노출하고 있어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든 대미 외교가 이전보다 훨씬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열대성 저기압으로 세력이 약화된 제타는 어제 강한 비와 강풍으로 미국 동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앞서 2등급 허리케인으로 수요일 밤 걸프만에 상륙한 제타로 인해 260만 채의 가옥과 사업장의 전기가 끊겼고 남부에서는 최소 6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올리언즈에서 한 남성이 감전사했고 미시시피주 빌락시에서는 한 남성이 익사했으며 조지아주 체로키 카우니와 애틀란타 근처에서 그리고 엘라바마주에서는 클라크 카우니의 한 모빌홈에 나무가 쓰러져 총 4명이 사망했습니다. 폭풍으로 대량 정전 사태가 빚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소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에 있는 머더나는 독립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인 3만 명의 임상시험에 대한 중간 검토를 11월에 실시하고 FDA가 요구하는 2개월간의 후속 안전 데이터를 11월 후반에 제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백신의 긴급 사용 허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출시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고인 셈인데요. 스테파네 방셀 머더나 CEO는 머더나가 미국 정부와 백신당 $25씩 1억 개에 대한 계약을 했고 추가로 4억 개 백신을 주문할 수 있다고 했다고 밝히고 일본, 캐나다, 이스라엘 등과도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유럽연합 등과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머더나 주가는 8.43% 급등한 $71.28를 기록했습니다. 우편투표와 조기투표 등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어제 오후 7시 기준 8,07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젯밤까지 집계된 사전투표 통계에 따르면 플로리다는 721만 5,600여 명의 사전투표자 중 민주당원이 41%, 공화당원은 38%, 무소속 21%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전 5%포인트 차이였던 것이 3%포인트 차이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합주 모두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양측의 사전투표 참여 격차가 줄어드는 반면 무소속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무당파 유권자가 20%대인 곳이 많아 승패를 가늠하기 매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네바다, 뉴욕, 오레건, 워싱턴 등 5개 주와 한 흑인 의료진 단체는 FDA가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독립적인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USA Today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자체 검증을 통해 백신에 대한 신뢰의 층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에 대한 불신을 확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진보 진영은 계속해서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어 백신이 정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스탯 해리스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의 58%가 백신이 나오면 곧바로 접종받겠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 8월 조사 때 69%였던 것에서 11%포인트 줄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 독감 백신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접종을 받겠다고 답한 것이기도 한데요. CDC에 따르면 2019-2020 독감 시즌에 독감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생후 6개월 이상 전체 국민의 51.8%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자체 집계 결과 어제 하루 동안 9만 1,000명 이상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초당 1명씩 확진 판정을 받은 꼴이라며 누적 확진자 수도 900만 명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리노이, 인디애나, 메인, 미시간, 미네소타 등 12개 주의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하루만 1,000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숨져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22만 9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진보 성향의 영화 제작자 마이클 무어는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여유있게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며 경종을 울렸다고 팍스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무어는 더 힐TV의 라이징에 출연해 자신이 살고 있는 미시건주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7%포인트 앞서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끔찍한 뉴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여론조사를 가짜뉴스로 생각하고 조사원들의 질문도 매우 수상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무어는 지난 2016년 선거에서 진보 인사들 중에선 드물게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했던 인물인데요. 그는 지난 8월에도 바이든 지지자의 열기가 트럼프 지지자에 미치지 못한다며 경고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니스에서 발생한 참수 테러의 용의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47세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지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해당 남성이 튀니지에서 이태리를 거쳐 프랑스로 넘어온 21살의 테러 용의자 브라임 아우이사우이와 범행 전날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확보하고 어제 오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범 아우이사우이는 29일 오전 8시 반경 성당에 도착해 성당 안에서 30분간 미리 준비해놓은 흉기로 신자와 성당지기 등 3명을 살해했습니다. 당시 그는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한 용의자의 휴대전화 2대 등을 바탕으로 범행 동기와 이동 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차기 사무총장으로 추천한 오컨조이 웨알라 후보에 대해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WTO 지도부가 고민에 빠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바뀌기를 기대하며 11월 3일 대선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하는데요. WTO는 회원국의 최종 선호도 조사를 토대로 한국의 유명희 후보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컨조이 웨알라 후보 중 오컨조이 웨알라를 최종 후보로 추천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WTO의 개혁을 주장해왔는데 나이지리아보다는 한국 후보가 더 협조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한국 역시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WTO 사무총장에 오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은 나이지리아 후보에 손을 들어줬지만 한국 후보가 사무총장이 되는 것도 개의치 않는 것으로 한국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주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기원하는 특별 작품전이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BC 칭찬합시다 제안자로 잘 알려진 김종선 나실련 회장이 기획한 것입니다. 김종선 회장은 트럼프 당선 기원 운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김정은의 북한을 움직여 평화의 길로 안내할 지도자는 트럼프가 유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4대 정상 교차 칭찬 영웅 릴레이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전시회는 문재인, 시진핑, 김정은 특별전으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한류엔 뉴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연합뉴스가 바이든 후보로부터 기고문을 받았다 해가지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의외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죠. 근데 연합뉴스는 예전부터 주로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CNN 같은 좀 진보 진영의 언론들의 소식들을 많이 한국에 전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합뉴스 쪽에서 나온 기사들은 대부분이 바이든 후보가 여론조사상에서 앞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사실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진보 진영에서는 계속해서 이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면에 내세워서 그런 내용들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보수 진영 쪽의 언론사들은 다른 보수 진영 쪽의 여론조사 기관이 내놓은 트럼프 대통령 캠프 쪽에 좀 유리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을 맞대어서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진보 성향이 강한 영화 제작자죠. 오스카상까지 받았던 마이클 무어 감독이 한마디 했습니다. 더힐 TV에 나왔는데요. 더힐이라는 매체도 이 의회 전문 매체인데 이 매체도 좀 진보 성향을 띠고 있는 매체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힐 TV라는 곳에 출연을 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 이거 엉터리도 하도 엉터리, 그러니까 끔찍한 뉴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짜 뉴스 정도 수준이 아니라 awful 뉴스, 끔찍한 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본인이 미시간주에 살고 있는데 미시간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마치 7% 혹은 9%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느낄 때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 미시간주의 민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론조사에 그러면 이것이 반영이 안 되느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4년 전하고 똑같은 이야기, 샤이 트럼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무어 감독이 그 얘기를 또 반복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전화해 오거나 연락을 해오면은 먼저 의심의 눈길을 먼저 보낸다는 거죠. 얘네들이 이걸 왜 물어보지? 이걸 갖다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의심의 눈길을 먼저 보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지가 않고 제대로 된 통계가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 무어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무어 감독만 있는 게 아니죠. 무어 감독의 말이 지금 저희가 돋보이는 이유는 이 감독이 진보 진영 사람이기 때문에 돋보이는 것이고요. 보수 진영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들, 라스무센이라든가 트라팔가라든가 이런 여론조사 기관들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이미 진작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의 성향을 이해하고 여론조사를 해야지 제대로 여론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전화하고 물어보고 하는 식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뉴스앤포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문제 때문에 여론조사를 저희가 전해드리는 거를 되도록이면 좀 절제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조기 투표, 사전 투표를 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이 사전 투표한 사람들의 수를 놓고 이야기를 할 때 그중에 민주당원이 많으냐, 공화당원이 많으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여론조사처럼 전달되는 과정, 질문하고 답변하는 전달되는 과정 중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물론 민주당원이 트럼프 찍을 수도 있고 공화당원이 바이든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이탈표, 당을 이탈하는 당 이탈표는 저희가 크게 염두할 정도의 숫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쪽, 민주당원의 비중, 그 다음에 공화당원의 비중을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불과 하루 사이에 또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숫자가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민주당원 숫자가 조금 줄어들고 공화당원 숫자가 조금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어제 하루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 사이에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투표 숫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하는 속도가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의 투표 숫자 증가세보다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따라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이 이미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여론조사 결과하고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군데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지금 가장 민주당 표가 많이 투표가 돼 있는 지역이 펜실베니아주인데,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69%가 민주당원이었다. 그리고 21%가 공화당원이었다.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나온 집계는 68%가 민주당원이고 공화당원은 22%. 그러니까 1% 민주당원이 줄어들고 공화당원은 1%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2%가 좁아지는 거죠. 애리조나주도 비슷한 현상을 보였고요. 플로리다주, 미네소타, 아이오와, 네바다, 위스콘신, 조지아 다 똑같은 이런 현상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오늘이 같은 비율을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은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하고 공화당 사이 표차가, 이 퍼센트 차이가 어제는 4% 차이가 났습니다. 민주당 40%, 그리고 공화당이 36%. 그랬는데 오늘 나온 숫자는 민주당이 38%, 2% 줄어들었죠. 그리고 공화당이 37%, 그렇게 해서 1%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3%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격차가 3%가 줄어들게 되죠.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은 그럼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1% 차이밖에 안 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무소속 유권자들이 24% 혹은 25% 이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진짜 경합주가 돼버린 셈이죠.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미네소타주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47%, 공화당이 30%로 민주당이 많이 투표한 지역이었는데요. 하루 사이에 민주당이 47에서 46으로 1% 떨어지고 공화당이 30에서 31로 1% 올라가가지고 또 격차가 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일주일 전하고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2%씩 격차가 줄어든다는 건 이건 상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기 투표소에 나와가지고 줄 서 있는 투표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공화당원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걸 입증이라도 하듯이 팍스뉴스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가지고 취재를 했습니다. 줄 서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뭐라고 질문했냐면 당신은 여론조사 결과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믿지 않는다, 믿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의지해서 자기네들이 앞서고 있다라고 주장해왔던 민주당 진영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마이클 무어 감독이 어제 더 힐 TV에 출연해서 했던 이야기가 이건데요. 이게 정신 차려라 이거죠.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무어 감독은 지난 8월 달에도 그런 이야기를 또 언론에다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조 바이든 후보 선거 캠프의 지지자들,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열성, 이걸 참여도를 보면은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열성, 이거에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이든 후보 선거 캠프에서 유세 현장 가보면은 썰렁합니다. 사람들 별로 많지도 않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유세 현장은 어떻습니까? 수천 명이 모여들죠.
트럼프 선거 캠프 주장에 따르면 뭐 수만 명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핏 봐도 몇천 명은 되는구나라는 게 딱 보일 정도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열정의 차이가 있다면 열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상을 사실 4년 전에 똑같이 봤습니다. 이 민주당 쪽에서는 그건 4년 전 얘기이고 2년 전에 2018년도의 선거는 좀 달랐다. 중간 선거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자면요. 연방 하원 구조가 민주당이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쪽의 연방 하원 의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2년 전의 민심은 트럼프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쪽이었었고 결국에는 그 민심이 지금까지 대선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트럼프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잘못 대처한 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쳐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하고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4년 전하고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 무어 감독같이 민주당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유세 현장에서 했던 말인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이죠. 정치인 출신은 아니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대통령을 4년이나 한 사람이 선거 유세장에서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을 하니까 거기 있던 그 지지자들이 아주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는데요. 엄청난 환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리냐 하면 일전에 저희 뉴스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에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이 워싱턴을 망가뜨렸다, 망쳤다. 정치인들끼리 썩고 썩었다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다들 썩고 썩었다. 그래서 이 워싱턴 정가가 썩어버렸기 때문에 이 국민들에게 희망이 없다.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국민들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그러니까 달고 다른 정치인 출신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오는 것보다는 아예 정치 경험이 별로 없는 그런 새로운 인물이 정치하겠다고 나오는 거에 더 큰 호감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미국의 정치 현실인 것인데 그걸 너무 지금 정당에서 간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사실 민주당 대선 경선을 보면은요 상당히 참신한 많은 후보들이 나와 있었는데 그 참신하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들 전부 다 줄줄이 떨어졌고 진짜 30년 40년 계속 정치계에 몸담고 있었던 그런 분들이 결국은 끝까지 경선을 달리고 그중에 이제 바이든 후보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 놓으니까 트럼프 후보 쪽에서는 뭐 47년 동안 한 게 뭐가 있냐 이런 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지금 상당히 각성을 해야 되고 정당이 특별히 각성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정당 스스로가 개혁을 하는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이죠. 국민들은 그걸 다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 정당 정치인들이 그걸 공감하고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너무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는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좀 더 뚜렷해지겠죠. 국민들의 민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때 가가지고 민심을 파악하고 분석을 할 때 엉뚱한 소리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대로 된 분석 좀 내주고 그리고 이 미국이란 나라가 올바르게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정당 개혁 앞당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제가 트럼프 지지자가 된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를 지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미국의 지금 정당 정치가 개혁을 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공화당도 공화당대로 지금 썩어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랬는데 트럼프가 와서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던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썩고 썩었죠. 개혁의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도 왠지 불안한 그런 레이스를 펼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공화당을 공격하는 그 하나의 요소로 중요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무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게 돼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백신도 정치적으로 너무 푸시해서, 개발 일정을 너무 푸시해서 실제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백신이 나오게 될까봐 우려된다, 이런 이제 불안감을 지금 계속 확산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급기야 캘리포니아를 비롯해가지고 민주당 주지사가 이끌고 있는 5개 주에서 정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FDA가 백신을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에서는 주정부가 직접 과학자들을 통해서 검증을 다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국민들이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신뢰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백신이 믿을 만한 것이다 라는 신뢰감을 더 주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객관적인 검증을 다시 하는 것이 좋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누구 때문에 신뢰가 떨어졌는지는 생각 안 하고 병 주고 약 주고 스타일의 지금 작전인 것 같아서 좀 보기에 좀 민망하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이 진보 진영 언론에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스탯 해리스에서 나온 여론조사인데, 이거 지난주에 발표된 것인데, 지금 백신이 개발돼서 나오면 당장 맞겠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한 것이죠. as soon 했으니까 나오자마자 맞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대해서 지난 8월 달에 조사를 할 때에는 69%가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10월 달에 조사한 조사에서는 58%만 맞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달 사이에 11%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58%가 백신을 맞겠다라고 대답한 것은 이건 좀 너무 적은 숫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놓고 보면은 이제 제가 지적해야 될 얘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나오자마자 맞을래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좀 사실 좀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 백신을 맞겠느냐라고 해야 되는데, as soon as라고 해서 나오자마자 맞겠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좀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이었고요. 그 질문 자체가 좋지가 않았고요. 58%라는 응답률이라는 것은 사실은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요, CDC에서 공개한 그 독감, 플루 백신 접종률을 이야기하면은 50% 넘은 게 올해 처음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0%가 안 됐습니다. 생후 6개월 이상 된 전 국민의 플루샷, 그러니까 전 국민의 플루샷 접종 비율이 50%가 안 됐습니다. 올해 처음 51%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면은 접종받겠다라는 대답이 58%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 플루샷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작은 숫자다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한 것이죠.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전달을 할 때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명하게 전달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게 같은 언론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속상하고 화가 나는 그런 이야기죠. 이 선거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가짜 뉴스들, 그리고 데이터 자체는 가짜가 아닌데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 엉터리인, 잘못된 해석인 이런 뉴스들이 사실 많습니다. 점점 많아질 겁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나 독자들이 굉장히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언론사마다 다른 숫자를 내놓긴 하지만은 지금 하루 확진자 숫자도 굉장히 늘어난 거 사실입니다. 재확산의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이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지금 재확산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루 10,000명 이상의 환자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재봉쇄령을 내리는, 봉쇄령을 내리는 이런 상황에 지금 가 있는 것이고요. 영국이나 이태리 지금 다 마찬가지고요. 스페인도 지금 마찬가지고 다 난립니다. 다 난리들이니까 이런 유럽 국가들과 가까이 있는 이 미국에서는 당연히, 더군다나 지금 왕래가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그 바이러스 확산이 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미국 내에서 미국 국민들 사이에 확산도 있겠지만 지금 해외에서 유입되어 오는 바이러스의 확산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집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통계가 안 잡히고 있죠. 지금 방역 당국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 한국하고 비교하면 정말 갈 길이 너무나도 멀죠. 바이러스 추적 이거 진짜 못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전체 국민의 또 교육 수준도 대한민국에 비하면 좀 처진다고 볼 수 있죠. 아직까지도 미국은 문맹률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고 한국은 지금 전 국민의 60, 70% 이상이 대학에서 배운 그런 학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같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미국에서 이 방역당국은 한국에서의 방역당국이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이 방역당국이 제대로 바이러스 통제를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급기야는 이 백악관 비서실장 입에서 바이러스 컨트롤하는 거 포기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컨트롤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제대로 통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대신에 지금 백악관에서 내놓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지는 못할지언정 치료하는 데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 여기에 올인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요. 그래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진짜 전 세계 어느 연구진보다도 빠른 속도로 추진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곧 나올 때가 됐죠. 타이밍이 다가왔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마지막 임상실험에 대한 중간 보고가 있을 것이고 FDA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충족시켜주는 데이터들이 11월 후반이면 다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갈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1월 말 혹은 12월 초가 되면은 승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신 승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죠.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복용했던 리제네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만간에 이미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요. 조만간에 승인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제약사들하고 계약이 다 돼 있는 그래서 미국 행정부가 일단 그 약을 선주문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리제네론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올해 말까지 100만 개를 만들어서 각 지역에 보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백신 같은 경우에도 연말까지 1억 개를 생산을 하자. 그리고 내년부터 접종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이미 상당 시간 전부터 개발과 승인을 지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는 노력, 중요한 노력이 그 방역 노력인데 사실 미국은 그 방역 노력에 있어서는 실패한 케이스라고 봐야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대신에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선택한 거는 백신과 치료제 그래서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광고도 인터넷이라는 것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가장 효과적인 인터넷 광고는 좋은 컨텐츠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뉴스앤포스트는 좋은 컨텐츠를 만듭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우세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좋은 상품이 있는데 알리고 싶으시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널리 알리고 싶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한국에서 좀 재미있는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주에서요. 대한민국 전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기원하는 전시회가 열렸다. 이 전시회 제목이 재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확신 기원 특별 작품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개의 작품이 전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전시된 내용들을 보니까요. 주로 이제 그 지역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응원한다, 기원한다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포스터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그 지역 인사 본인의 얼굴이 나오고 당선을 기원한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포스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전시를 했습니다. 이 특별전을 기획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종선 나실련 회장인데요. 이 나실련이라는 거는 뭐냐면 나부터 실천하자, 나부터 개혁 실천을 하자라는 그런 캠페인 본부입니다. 이 캠페인 본부가 뭐를 실천하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요, 바로 칭찬하기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캠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죠. 이제 MBC에서 칭찬합시다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아주 전국적으로 큰 바람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 MBC의 칭찬합시다라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그 아이디어를 내준 분이 바로 이 김종선 회장입니다. 이 김종선 회장이 지금 트럼프 당선 기원 전시회를 열겠다 이렇게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한번 몇 년 전에도 미국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은 칭찬 영웅이다 해가지고요. 트럼프 대통령 칭찬 영웅 인증서 이런 걸 만들어서 전달을 하겠다 이런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또 칭찬 스카프, 칭찬 영웅 스카프라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요.
그거는 이방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죠. 이방카에 대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사진을 트위터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이방카 트럼프한테 그 사진을 트위터로 보내줬는데 이방카가 그 트위터에 답변을 했습니다. 고맙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아버지한테 얘기할게 이런 답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지역사회에서 화제가 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약간 좀 재밌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분입니다. 도대체 왜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왜 이런 전시회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김종선 회장의 대답은 뭐였냐면 북한 김정은을 움직여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하고 또 평화의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밖에는 없다. 이런 답변을 해왔습니다. 하여간 재밌는 일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